안녕하세요. 클레온 아카데미 안동화입니다. 예, 오늘은 클레온 아카데미 제3강 청소 사업의 영업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클레온 아카데미에서는 청소 사업을 이제 보통 그 마이크로한 기술편부터 배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실무편, 유리창을 깨끗하게 닦으시고 에어컨을 분해 세척 조립하시고 그다음에 패브릭을 깨끗하게 침대, 소파.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을 아우르는 홈케어를 입주 청소 또는 거주 청소로 이렇게 배우시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빌딩 관련해서는 또 일회성 청소, 정기 청소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이제 개별 테마들, 아이템, 그래서 유리, 에어컨, 그다음에 바닥 관리, 이제 의자, 소파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래서 그 청소 그 대상물은 거의 비슷하죠. 예, 빌딩도 예, 유리, 그 다음에 에어컨, 바닥관리, 패브릭. 그다음 홈케어도 똑같이 예, 유리, 에어컨, 바닥관리, 패브릭. 이제 각각 이제 정기 청소와 일회성 청소가 있는 거죠. 예, 가정도 마찬가지로 입주 청소, 그 다음에 정기 거주 청소 이렇게 나뉘는데 그것을 이제 단순하게 실무편으로만 보면 청소 대상물 또는 이제 어떤 일회성, 주기성을 가지고 보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오히려 그런 마이크로한 시각들은 많지만 이게 그 거시적으로 예, 매크로하게 접근하는 방식은 많지 않아서 여러분께 이제 이런 시각으로도 청소 사업을 분석, 연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로표는 개론이에요. 예, 청소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반인들이 청소 사업이 얼마만큼 유망한 것을 알려드리는 게 제로편, 개론편이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전략편이죠. 예, 전략편은 이제 그 가장 큰 이제 실무에 있어서의 원론에 가까운 내용들이 이제 전략편으로 이게 1, 2, 3, 4단계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예, 1편이 지난번에 보셨던 예, 마케팅, 그 다음에 2편이 예, 산업공학, 예,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게 예, 영업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예, 조직행동론과 의사결정론. 이게 그 네 가지가 전부 다 경영학의 한 이제 그 챕터예요. 예, 뭐 대략 한 일곱 여덟 개의 경영학 그 챕터가 있는데 마케팅, 산업공학, 그다음에 그 이제 조직행동, 예, 의사결정, 예, 이런 회계, 재무, 예, 국제 경영 이런 것들이 챕터인데 사실 그 경영학에서는 영업학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뭐 마케팅에서 나오지 않나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이제 마케팅과 영업은 예, 분명히 다르거든요. 마케팅만큼 중요한 게 영업학인데 왜 경영학에서는 예, 영업학을 다루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예, 청소 사업이라는 우리가 이제 몸담고자 하는 예, 청소 사업을 이제 학문적으로 예, 어느 정도는 정립을 해야 예, 우리가 많은 후배들한테도 더 빨리 체계적으로 지식을 전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 더군다나 경영학에서 다루지 않는 영업학이란 저는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세요. 그러면은 고객을 이제 잠재 고객을 모아서 실질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예, 구매 의욕을 일으키게 하는 모든 과정을 이제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안에는 홍보, 광고, 또 이제 뭐 필립 코틀러가 얘기하는 포피 이론, 그래서 뭐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예, 여러 가지 경영학자들이 마케팅에 대해서 예, 많은 정의를 내렸죠. 뭐 마케팅이란 예, 고객의 잠재 의식 속에 우리 브랜드를 심는 것,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마케팅은 브랜딩이다. 또는 마케팅은 뭐 프라이싱이다. 예, 마케팅은 뭐 심리학이다. 여러 가지 정의, 어떤 개념 정립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만큼 마케팅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업으로 돈을 버는 것에 대한 모든 과정이 마케팅이기 때문에 누가 한 문장으로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영업이란 무엇인가? 어떤 잠재 고객, 컨셉, 브랜드, 마케팅이란 대략 그렇게 정의가 대부분 이루어지는데 영업은 실질적으로 그 마지막 트리거죠. 예, 고객이 이제 정말 사고 싶다 했을 때 지불하는 과정, 예, 그것을 이제 마지막에 캐치하는 예, 어떤 예,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돈을 실제로 지불하게 하는 과정을 예, 영업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케팅은 대중 심리학이고
영업학은 이제 대인 심리학이라고 저는 이제 일단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그 하나하나 오늘 청소 사업의 영업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이제 아젠다를 보면 이제 청소 사업 시장 구조와 산업 통계 분석. 이거 일단 저희가 마케팅에서 먼저 보았어요. 마케팅과 영업은 절대 크게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연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팅하고 영업학 사이에 제가 무엇을 설명드렸어요? 제 2강에서 산업공학을 설명드렸죠. 산업공학이란 무엇이다? 일단 제조업에서 시작되는 경영학이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QDC, 품질, 속도, 가격.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무엇이다? 품질과 속도를 빠르게 하면 가격은 어느 정도, 예, 마진을 높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는 품질과 속도이다. 그것을 연구하는 게 산업공학이고요. 왜 청소 사업에서 산업공학을 연구하는가? 너무나 마케팅하고 영업만 연구하지 말라는 뜻에서 중간에 하나의 어떤 쉼표를 알아야 될 중간 목표를 두었던 것이에요. 마케팅과 영업이 너무 중요한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됩니다. 제조업처럼 청소업은 그 작업물에다가 가공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축과도 같아요. 건축도 맨 땅에다가 하나하나 가공물을 조립하고 건축해서 쌓아 올려서 건물이 되지 않습니까? 비포는 얼룩, 오염이 많은데 애프터가 되면 깨끗한 물건으로 바뀌는 거죠. 가공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조업에서 필요한 생산 원가도 제조업처럼 재료비와 노무비가 들어가고 그 서비스업에서는 재료비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좀 더 폭넓은 관점을 그다음에 많은 쟁점이 녹아들 수 있고 그래야 이제 청소 사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청소 사업을 제조업으로 보았을 때 특히나 이제 품질과 가격이 품질과 속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실 것이고요. 그래서 황금 사과나무, 황금 사과를 맺자. 그러면은 너무너무 품질과 속도가 좋은데 소문이 안 날 수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는 마케팅과 영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유혹으로부터 조금은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하고 영업을 못하죠. 그러니까 반드시 프랜차이즈로 들어오세요. 물론 프랜차이즈의 장점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마케팅과 영업을 해준다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어떤 그 논점과 쟁점을 가지고 있어야 청소 사업이 균형적으로 발달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소속으로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독립 사업으로 시작할 것인가를 여러분께서 명확히 고민을 하신 다음에 시작을 하시죠. 그때 단초가 되는 것이 서비스업이 아니라 청소 사업은 제조업이다. 그래서 황금 사과를 맺자. 제품이 청소 작업물이 너무 좋으면 저절로 마케팅과 영업이 이제 걱정을 덜 하더라. 저는 이제 청소 사업에 진입하시고 만 2년이 됐을 때 청소 사업에 안착됐다, 생존했다 이런 표현을 저 쓰거든요. 그래서 만 24개월이 지났는데 약 너무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400, 500 정도가 되면 그 이후로부터는 순탄하게 본질에만 집중해도 마케팅과 영업을 좀 덜 해도 증가가 계속 되거든요. 왜냐하면 청소 산업이야말로 그 정성적 감성 품질이라 그러죠. 고객이 깨끗하다, 어떤 매트하다, 깔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평가받기 때문에 어떤 입소문이 제일 빠른 거죠. 산업공학에서 황금 사과가 열리면 영업하고 이제 마케팅은 좀 덜 중요해진다. 그것을 이 전강 제2강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도 영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마케팅학에서 마케팅은 무엇이다? 맨 처음에 마켓, 시장 분석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청소 사업의 청소 산업이죠. 우리가 하는 건 청소 사업이고 국가통계청에서 내는 것은 청소 산업이 얼마만큼 이제 크냐, 늘어나고 있나, 줄어들고 있나. 그것을 저희가 이제 각 개별 이번에는 이제 업체 수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밌게도 이게 본사, 본점 등 최소 300명 이상이 넘는 그
것을 이제 본점으로 통계청에서 기록을 하는데 2022년하고 2023년으로 보면 오히려 3.7%가 감소했어요. 여러분 이거를 꼭 보셔야 됩니다. 이제 통계청에서 여러분께 들어가 보시면 코시스죠. 예, 국가 통계 포털에 들어가면 그 대형 업체 수들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단독 사업체 있죠. 5인 이하. 이런 곳들은 예, 인원이 오히려 25%가 늘어났습니다. 이건 퍼센트 수거든요. 퍼센트. 그래서 개수가 예, 지금 이제 17,000개에서 21,000개로 늘었죠. 25%가. 여기는 어떻습니까? 예, 295개였던 게 284개로 예, 대략 이제 11개가 줄어서 마이너스 3.7%.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 이제 300명 이상의 큰 청소회사들이 본인들의 일감을 이제 하청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청, 재하청 줌으로써, 왜냐하면, 예, 지금 이제 국가가 이제 국민들의 어떤 직업의 이제 복지, 이런 것들을 챙기면서 안전을 중시하고 하면서 어떤 큰 기업들의 그 노무 관리 리스크가 커졌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종합 어떤 관리 회사가 예, 건물 관리, 미화 관리, 경비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했는데 예, 계약만 이제 원청사로부터 따고 그 개별 분야를 다시 하청을 주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B2B 사업을 한다. 그랬을 때 이게 두드러지거든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지금 2022년부터 예, 예, 코로나 이후로는 거의 2% 예, 넘는 성장이 없었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이게 그 업체 수가 25%나 늘어났다는 것은 물론 이제 업체 수 늘어난 만큼 그대로 예, 산업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업체 수는 지금 25%나 늘어났고 종사자 수를 보세요. 10만 명이 10만 7천 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7.6%가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업체 수는 25%가 늘어났고 종사자 수도 7.6%가 늘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께서 사업 전체가 막 커진 게 아니더라. 원래는 300인 이상의 대형 회사들이 하던 것을 하청을 줘가지고 예, 5인 이하의 소규모 업체들이 예, 요 중간 공장 지사 영업소는 다시 그 중간 정도의 크기를 증감을 보여주는 건데 그건 역시 마이너스 1.8%인 거죠. 예, 이것도 줄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5인 이하의 단독 사업체 수가 크게 늘었다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빌딩 케어 또는 전기 청소, 종합 청소, 물론 이제 홈케어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 빌딩 종합 청소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업체분들이 예, 상당히 호황이다. 23년에서 24년으로 넘어갈 때도 이와 거의 비슷한 패턴을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께서. 그래서 이런 게 그냥 잠깐 반짝은 아닙니다. 어떤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25년에서 26년 제가 볼 때는 최소 앞으로도 3, 4년 정도는 계속 3인 그 이제 5인 이하의 단독 사업체 수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예, 국가 지금 성장률은 내수는 특히나 거의 0% 성장이거든요. 예, 지어지는 곳마다 공실이 늘어나고 원래 번화했던 것들도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 성장률이 줄어들고 온라인으로 이제 주문하는 게 늘어나면서 예, 매장이 필요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그것을 청소하는 업체 절대 그 청소량이 늘어날 수는 없는데도 이런 게 늘어났다는 것은 이런 대형 업체 수들이 줄었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22년에서 24년까지도 보여드리면은 계속 비슷한 추세가 계속돼요. 예, 큰 회사의 숫자는 더더욱 줄었고, 그 다음에 작은 회사의 숫자는 다시 예, 27%가 늘었더라.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전체 통계는 이제 가중치 없이 큰 회사, 작은 회사를 합쳤을 때 26%가 성장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이제 표를 통해서 그 미래를 예상을 해야지 막연하게 요새 빌딩 청소 경기 좋아. 뭐 종합 청소가 재미있대. 예, 전기 청소 한번 같이 해볼까? 이런 것을 할 때 이게 언제까지 커질 수 있는 건가는 앞으로도 최소 3, 4년 정도는 이 흐름이 지속되지만 물론 이제 그 성장세는 완만하게 꺾일 것이다. 예, 이제 지금 이제 24년에서 25년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직은 결과치가 안 나왔죠.
왜냐하면 이제 25년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아마도 성장률이 이보다는 둔화돼서 제가 볼 때는 15% 정도로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예. 5%만 해도 굉장한 성장률이죠. 경제 성장률이 지금 1%, 2%대인데, 예, 그 단독 사업체, 5인 이하의 청소업체는 이렇게 20%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시장이, 물론 이제 레도션이 되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그것은 절대적인 청소 대상물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큰 회사들이 넘긴다는 거. 뭐, 치과다, 한의원이다. 그랬을 때, 이제는 그 직원들이 청소를 안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맡기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게 마치 가사노동에서 주부가 하던 일이 맡기면 GDP에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하던 청소는 GDP에 안 잡혔던 게 그걸 외주로 주면서 이게 통계청으로 이런 이제 실질적으로 청소일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건데, 예, 그런 것들도 마치 청소회사가 하청을 주는 것처럼, 예, 어떤 뭐 음식점, 한의원, 학원, 이런 원장님이나 직원들이 하던 청소를 외부로 맡기면서, 예, 일부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은 갑자기 생기거나 갑자기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3, 4년은 계속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요것을 여러분께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화도 이제 어떤 이제 요식업이나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이제 그 외부에 맡기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께 좀 보여드릴 내용이 AM, PM, FM, CM이에요. 여기 맨 끝에부터 볼까요? 이제 AM, 예, Asset Management, Property Management, Facility Management. 예, 저희 클레온에서 주장하는 개념은 Cleaning Management. 예, 뭐 청소 관리라는 말은 좀 약간 중복이긴 하대요. 예, 청소도 관리고 관리도 관리인데 그렇지만 여기 맨 처음에 AM이 가장 큰 범위거든요.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그래서 부동산을 또 어떤 회사에 그 주식을 사죠. 그래서 가장 큰 의미에서 에셋, 예, 부동산 자산을 운용하는, 예,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를 AM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이제 PM은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그 전체 자산이 뭐 부동산도 있고, 금융자산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프로퍼티, 건물을 이제 수익을 관리하는, 그래서 이제 임대를 놓고 여러 가지 그 세입자를 이제 민원을 처리하고, 이런 PM사로, AM사가 PM사한테 맡기는 거죠. 예, 나는 전체적인 뭐 빌딩을 사고 팔까,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게 예, AM이면 빌딩을 사고 예, 아니면은 어느 정도 가치를 높여서 다시 팔기도 하고 예, 이런 것을 주되게 이제 연구하는 게 이게 쉽게 하면 전주 물주죠. 이제 그 중에서 다시 이제 그 건물을 관리하는 담당이 이제 PM이 되는 거고 우리가 보통 PM부터 이제 빌딩 관리, 건물 관리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PM은 다시 임대차 관리, 세입자 관리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이제 본격적인 그 관리라고 하면 이제 시설 관리라고 하면 이제 퍼실러티 매니지먼트. 그래서 요거 AM, PM, FM 정도는 이제 아마 우리 그 요 영상 보시는 시청자께서도 많이 읽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FM 중에서 다시 이제 청소가 예, 나뉘는 거죠. 갈려서 나오는 게 다시 이제 저는 청소를 CM이라고 부르자. 클리닝 매니지먼트. 왜 AM, PM, FM은 있는데 CM이란 말을 만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 클레온 아카데미에서는 CM이란 개념을 둬서 자꾸 하청이란 개념을 안 좋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이거는 분업화예요. 분업이라는 게 뭐 수평 분업도 있겠죠. 그렇죠. 말고 이제 한 사람이 다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말기만 하고 옆에서 도와주겠다 그러면은 예, 김밥을 썰기만 하고 포장만 하는 분, 세 분이 나눠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수평적 분화인데 이거는 수직적 분화이기도 해요. 모든 사람이 다 AM을 할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이 CM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AM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 다시 PM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다시 FM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그 다음에 CM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나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진다. 그랬을 때 CM의 역할이 우리가 연구하는 분야다. 그래서 청소, 예, 그것도 그냥 클리닝 매니지먼트라고 불렀을 때 이런 어떤 수직적 분업화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청소 사업으로 봤을 때는 FM사도 이거 청소 그 업태 업종에 청소 사업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크게 보면은 아까 이제 본지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FM사가 개수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하지만 CM사는 오히려 더 많아지고
그래서 점점 큰 회사의 이제 부익부 분익빈이라고 해야 되나요? 큰 회사가 점점 더 잘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FM사도 여러 개의 상호를 갖고 있다면 좀 줄여나가는 상황이고, 그것을 또 이제 CM사로 하청을 주고 있다. 그래서 그게, 크게 뭐, 거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서 우리, 클리닝, 컴퍼니, 청소회사가, 어떤 역할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호텔이 굉장히 크죠. 호텔도 이제 어떤 다국적 기업들이 갖고 있으면 그 중에서 이제 FM을 주고 FM이 다시 청소만 의뢰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호텔 같은 경우에 룸메이드, 그래서 객실 관리는 직영으로 하지만 주차장이나 정원이나 이런 외곽 관리는 예전부터 외부 회사 CM사를 통해서 관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지금은 객실도 외주 처리를 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죠. 로비에 뭐 카펫이 깔려 있다. 이런 것들도 옛날에는 이제 룸메이드라고 하는 여성분이나 아니면은 남성 어떤 이제 시설 관리 직원들이 청소 직원 소속이 이제 호텔 소속인 청소 직원분들이 이제 청소를 하셨다면 지금은 이제 자꾸 외주를 주는 추세죠. 그래서 여러분께 그 영업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마케팅에서 어느 정도 그 더 좁은 범위에서 시장의 어떤 흐름 분석을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 B2B를 이제 저희가 보죠. 그 다음에는 이제 B2C를 같이 연구를 할게요. B2C는 홈케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홈케어. 이 홈케어만큼 이제 메스티지라는 말이 더 적합한 어떤 시장이 없으세요. 그래서 대중, 우리나라 2천만 가구가 모두 고객에게 고객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양도 많은데 명품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홈케어의 궁극은 높은 품질과 낮은 가격. 매스가 이제 낮은 가격이죠. 대량 생산이니까. 그 다음에 프레스티지, 명품. 그 어떤 퀄리티는 높은. 그러니까 결국은 핸드폰과 자동차처럼 온 국민이 갖고 온 국민이 이용하는 것은 결국은 메스티지의 거의 그 중간 시장이 90%를 차지한다. 양쪽으로 진짜 뭐 200만 원 이상의 핸드폰 또는 뭐 20만 원 이하의 저가폰 는 다 해봐야 1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0만 원에서 이제 100만 원 사이에 그 중간에 메스티지 시장이 거의 이제 현대자동차가 내세우는 그 용어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프레스티지나 아니면 뭐 매스 프로덕트이긴 한데 그 고급 럭셔리 그 명차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가 물론 최근에는 이제 프리미엄카 브랜드를 제네시스를 만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슈퍼카를 굳이 만들지 않는 이유가 가장 큰 시장은 메스티지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께서 이제 어떤 원콜 클리닝 서비스 한 번에 들어가 가지고 그 홈케어를 유리, 패브릭, 그다음에 에어컨 여기 보이시는 홈케어 강의실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거실에 저희가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거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용되는 홈케어 3대 아이템 요거를 여기가 이제 클레온에서 한 번에 가르쳐 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 하면 아무리 저렴해도 에어컨, 뭐 보통 이게 15만 원, 그 스탠디언 같은 경우가 뭐 내고를 좀 비수기 때 내고 한 달에도 10만 원이 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침대 소파도 최소 10만 원에서 15만 원. 외창도 말씀드릴 게 없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한 번에 가서 3시간 안에 끝난다. 그러면 이동 시간이 벌써 1시간 뭐 이상이 절감이 되니까 그랬을 때 가격을 10만 원 이하로, 어떤 그 대량 생산 체제로 낮추면서 결국은 더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동 시간만, 그 차량 이동 시간 말고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시간도 만만치 않거든요. 장비나 이런 것들을 2인 1조 또는 단독으로 청소를 할 때 다 옮겨야 되는 것도 시간인데 그런 것들이 대폭 절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일단은 지금 마케팅에서 이제 이게 선순위로 먼저 이루어지는 게 마케팅이 대중 심리학이라고 보면 영업은 대인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고 대인 심리학은 이제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이제 조종이라고 하면 좀 어감이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결국은 나의 뜻을 이해시켜서 구매를 일어나게끔 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죠. 그랬을 때 그 저희가 영업
교육, 뭐 마케팅 교육 하고 하면은 보통 매뉴얼 교육을 이제 많이 하죠. 그래서 뭐 가격을 싸게 하는 거는 후순이다. 예, 비싸도 팔 수 있게끔 연구를 하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랬을 때 상대방을 뭐 기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을 해야 되고 숫자로서 표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선택지를 최소 2개에서 3개를 드려라. 하나만 드리는 것도 오히려 자기가 소홀하게 대접받는 느낌이기 때문에 선택을 잘 안 하고 4개, 5개가 넘어가면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도 결정장애가 생겨서 예, 선택의 역설로 선택을 못 한다. 예,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버리면. 그랬을 때 최적은 예, 2개에서 3개를 제한하라. 이런 것들이 모두 영업학에서 다루는 건데 왜 영업학이란 말을 흔히 우리가 쓰지 않는가? 예, 영업학이란 말을 저희가 예, 클레온에서는 앞으로도 쓰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실무가 먼저죠. 예, 그 많은 유튜버들이 청소 사업 잘 되는 방법, 실패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그 어떤 그 사례별로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많이 하세요. 그랬을 때 청소를 하고 나서 어떤 피드백을 안 드렸고 그다음에 그 광고를 할 때 일단은 처음엔 저주해도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는데 한 번 해보고 예, 연락이 없다고 해서 그냥 말아버리는 예, 그런 거를 뭐 예,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뭐 집토끼 산토끼 얘기하면서 예, 항상 새로운 고객을 잡으려는 데만 노력을 집중하는데 최소 1, 20%는 기존 고객을 저희가 이제 집토끼라는 우스운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을 유지하는 노력도 결코 게을리하셔는 안 된다. 이런 거를 설명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사례 중심별로 예, 자꾸 이제 실무가들이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근데 저는 아무래도 청소 사업 예, 이런 이제 마케팅과 영업에 대한 이론은 청소 사업이든 어떤 자동차를 판매하든 보험을 판매하시든 아니면 식당에서 우리 맛있는 예, 음식을 예, 판매하시든 똑같은 것이거든요. 근데 청소 사업에 있어도 이런 예, 어떤 그 전체적인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알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업 제일 반가운 게 뭡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예, 5년 전에, 3년 전에 본 분을 만약에 이름까지 기억을 하고 있다? 그건 뭐 그냥 끝이죠, 끝. 3년 만에 보신 분인데, 이제 만약에 그런 아주 그 타고난 슈퍼 어떤 기억력이 있다면은, 초인적 기억력이 있다면은 뭐 그냥 타고난 예, 영업 매니저.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예, 25년 동안 영업을 하면서 사람 얼굴을 그 친구는 연예인 누구와 비슷해. 아니면 내 친구 누구와 비슷해. 예, 이름도 이렇게 그렇게 해서 외우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보고서 기억은 못해도 2번, 3번만 봐도 저도 웬만하면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얼굴과 이름을 기억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보다 더 상대방한테 어필하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영업은 얼마나 중요한가. 뭐 영업이 전부다. 예,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나눠볼까요? 저희가 리비라는 독일의 그 생물학자가 이제 독일의 화학자, 생물학자이면서 화학자인데 1840년대에 발견했어요. 어떤 뭐 나무가 자란다, 아니면은 벼가 자란다 했을 때 특히나 이제 식물에서 그것을 더 뚜렷이 예,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필요한 원소가 10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굉장히 적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뭐, 질소, 인산, 카륨, 이 3가지는 아주 식물 생장에 가장 중요한 3대 요소인데 미량 원소라고 하더라도 마그네슘이 만약에 전혀 없다. 그러면은 그 식물이 성장하는데 그 가장 적은 양을 갖고 있는 그 마그네슘의 양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꼭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과 인간, 조직, 기업, 국가 모든 부분에도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청소 사업을 할 때도 꼭 어, 기술, 장비, 영업, 체력, 정신력 예, 마지막으로 전체를 보여드리고 다시 세부로 볼게요. 그래서 그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 예, 청소업체 CEO의 자질. 이거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선구적으로 말씀한 분이 계세요. 예, BC 5세기에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예, 정치인이 필요한 3가지 덕목을 정리했거든요. 지혜, 그 다음에 어떤 예, 사람의 덕이죠. 인덕. 그 다음에는 이제 체력. 그
그래서 지덕체라고 우리가 흔히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지덕체를 골고루 함양된 예, 전인적 인격체를 양성하는 것이 예, 학교 교육의 목표이다. 그때 이제 지덕체가 바로 훌륭한 사회인, 시민의 덕목이기도 하지만 그게 바로 정치인의 덕목이고 리더의 덕목이고 경영인의 덕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지덕체가 새롭게 외울 필요가 없다고 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훌륭한 리더의 자질, 예, 훌륭한 시민의 자질. 그래서 지혜라는 게 결국은 그 기술력과 이제 장비력 이렇게 나뉘는 거죠. 예, 기술력과 장비력이 지혜로 장비를 잘 쓰고 이런 것을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이 장비력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덕력이 어떤 그 덕성이죠, 덕성. 사람을 끌고 올 수 있는 어떤 끌어당기는 힘이 영업력이고, 그 다음에 광고력은 기술 아닌가요? 예, 어떤 뭐 광고 기법인데, 사실 저는 광고력의 그 베이스도 어떤 덕성, 사람의 인성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공감 능력이 약간 결여된 소시오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이런 광고를 하면 아픔을 받는다는 걸 못 느껴서 실패한 광고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 뭐 그 실패한 광고를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역대 뭐 요거는 약간 이제 예시긴 한데 남편이 일찍 그 별세했지만 나는 보험에 들어서 예, 그렇게 슬프지 않았어요. 이런 게 이제 한 2, 30년 전에 나왔던 광고입니다. 얼마만큼 그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는 광고예요. 근데 광고를 만드는 예, 광고사 예, 흔히 이제 광고사 그 직원이, 예, 그 광고회사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광고를 만들었으니까 돈을 들여서 광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 한두 달 만에 바로 광고 내리세요. 예, 왜냐하면 시민들, 시청자들이 원성이 빗발치니까. 예, 그런 것들을, 결국은 광고력도 어떤 덕성, 인성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체력과 정신력이죠. 정신력은 체력과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데, 같은 겁니다. 예, 뭐, 잠을 정말 못 주무시고, 체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신력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체력과 정신력을 같은 것으로 보았을 때, 흔히 얘기하는 이제 체가 여기 있는 것이고, 당연히 저희는 이제 청소업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체력 중에서도 근력, 유리창을 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유리를 2인 1조로라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연성. 에어컨 청소 오래 하면 다 말씀하시죠. 10년, 20년 하시면, 예, 벌써 50견이 오고, 그 다음에, 예, 목 디스크가 오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체력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나머지는, 예, 일반적으로, 예, 광고력, 영업력, 당연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저희는 장비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흔히 뭐 청소는 장비빨이다 하는데, 예, 빨이란 말 많이 쓰죠. 약빨, 무슨 조명빨, 장비빨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이제 그 에너지, 예, 그것도 요소 이런 말을 이제 우리말에서 재밌게 뭐 끝빨, 뭐 장비빨, 예, 어떤 약빨, 조명빨 이런 말을 쓰는데 이렇게 장비력이 이제 그 빨이란 말을 이제 예, 력이라고 이제 좀 예, 격식 있게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력과 장비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특히나 이제 그것을 항목으로 좀 나누면 유리창은 또 이제 정신력 중에서도 담력이 중요해요. 예, 약간은 높은 데서도 그렇게 떨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다른 청소업보다도 순간적인 이제 근력, 예, 예, 무거운 것을 예, 들 수 있는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는 에어컨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유연성, 예, 그 천정형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연성이 또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그 빌딩 케어나 이런 것들에서는 이제 장비력과 기술력이 동시에 작동된다. 이렇게 세부 청소별로 각각의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건가를 조금 더 이제 뭐랄까 예 유의미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더 예 어떤 그 도움이 되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영업학에서 어떤 이제 맨 처음에 전체 시장 규모의 흐름, 그래서 B2B 시장이 왜 커지는가, 그 B2C 시장이 왜 커지는가는 그 제1강, 예, 마케팅학에서 봤었죠. 그래서 그 홈케어 시장이 잠재 청소 시장만
전체 그 가사 노동 시장이 400조인데 그 중에 10%인 40조가 청소 가사 노동 이다. 잠재 시장. 그것은 이제 청소 회사가 해주지 않고 그 가족 구성원이 하기 때문에 GDP에 잡히지는 않지만 그게 만약에 그 청소 시장으로 들어왔다. 그랬을 때는 40조 중에 10%, 1%만 넘어와도 뭐 이제 4조 또는 4천억 정도의 시장이 확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B2B보다는 B2B는 왜 시장이 좀 커지는가? 어떤 구조 조정. 큰 회사가 청소 회사가 1,000억 넘는 회사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장 오랫동안 우리 청소 업계에 몸담으면서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께서 보셔도 돼요. 원래 1,000억 넘게 청소 분야, 이게 경비 시설 관리 빼고 청소 분야만 했을 때 1,000억이 넘는 회사들이 오히려 10년 전, 20년 전에 있었는데 그런 회사들이 모두 1,000억 이하로 청소 매출이 줄어들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도급, 하청으로 넘겼기 때문에 그게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어떤 것이 있냐면 B2B 이제 빌딩 청소 어떤 산업은 개별화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물주의 특성에 맞게끔 그 어떤 신기 비위에 맞춰서 했을 때 건물 이제 원청사, AM사, PM사, FM사가 좋아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그 다양한 그 고객을 일일이 맞추기 위해서는 대형 회사가 생기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 중간 규모의 몇백억대 정도의 청소회사가 그나마 남아 있는 것이고 그나마도 좀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그, 그 어떤 건물주의 어떤 니즈를 잘 파악하고 맞추는 B2B 시장은 개별화의 흐름이 커진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제가 이제 친근하게 생각하는 청사남 유튜버 같은 경우는 자아를 버려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B2B 시장은 건물주의 집사가 되면 되는 거다. 이게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약간은 흐름이 다른 게 홈케어 청소 B2C는 표준화가 관건이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개별화. B2B는 개별화입니다. 건물주의 그 마음에 맞게끔 일했을 때 그런 경우는 어떻게까지 되냐? B2B는 이제 큰 건물이 이제 있고 AM사, PM사가 큰 곳 같은 경우는 다양한 건물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PM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AM 이게 PM, 이게 FM사가 했을 때 FM사도 여러 가지의 건물을 관리하는데 그걸 다시 CM사한테 하청을 주거든요. 그랬을 때 CM사가 정말 일을 열심히 성실히 투명하게 깔끔하게 잘했을 때는 일감을 막 물어다 줘요. 막 PM사도 주시고 그 위에 그 밑에 이제 FM사도 주시고 그래서 한 10년 만에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오히려 폐쇄하는 왜냐하면은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월 뭐 3천, 4천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일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랬을 때는 오히려 여러 군데를 하고 있다는 것을 FM사나 PM사가 알면은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하던 그 온라인 광고를 폐쇄하는 경우를 제가 몇 번이나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홈케어 청소 B2C는 표준화가 가장 큰 흐름이다. 이제 아까 B2B는 개별화인데 반대로 홈케어는 아무리 부잣집이라도 그 집이 막 수십 군데 있지는 않거든요. 한두 군데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한국 아파트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거주율의 3분의 2가 아파트에 거주하기 때문에 오피스텔하고 어떤 이제 집합 건물까지 다 넣으면 거의 80%를 넘는 국민들이 공동주택, 집합 건물에서 같이 이제 거주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홈케어 중에서도 매뉴얼화하고 체계화하는데 유리하다. 그랬을 때 외주화도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그 더군다나 이제 홈케어 산업 때문에 그 이제 청소업은 5인 이하가 굉장히 적합하고 어떻게 보면 1인인 솔로나 아니면 둘이서 하는 듀오가 굉장히 또 유리한 사업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비본질적인 어떤 업무들은 이제 회계나 이런 것들은 이제 물류도 그렇고 외부에 맡기고 어떤 1인 또는 2인 최대 3인 정도로 했을 때 그 청소업이 홈케어 시장에서 B2C 시장이죠.
그랬을 때 제일 적합하기 때문에 어떤 그 소규모, 1인, 2인, 3인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품질과 속도의 품속비를 높이는 경영의 원칙을 계속 밀고 나갔을 때 가장 확실한 시장 그 매출 증가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영업하기에서 결국은 본질을 놓치지 말라. 커피집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 커피 맛이다. 예. 핸드폰은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아니, 핸드폰은 지금 이제, 통화 품질과 함께 핸드폰은 사실 카메라 역할이죠. 그래서 어떤 이제 카메라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핸드폰은 너무 이제 범용기이기 때문에 어떤 본질을 연구하는 것조차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결국은 음식점은 음식이 맛있어야 되고 청소업은 깨끗함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청소라는 것은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그 청소 과정 자체를 하는 즐거움과 쾌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동물들이 그 자기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본능이 있거든요. 특히나 뭐 새가 아기 새를 낳았을 때는 그 분비물, 배설물을 입으로 물어다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어미새가 즐거우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DNA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고양이 세수라고 하죠. 털 이제 고르기. 이런 것들이 다 청소의 본능이에요. 근데 어떤 깨끗한 결과물을 주는 제조업으로 볼 수도 있지만, 청소하는 것을 빨리 특히나 이제 속도가 쾌라는 게 이제 즐거울 쾌면서도 그 빠를 쾌거든요. 쾌속. 빠른다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쾌감을 주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시속 100km로 간다. 그럼 즐겁죠. 한 번도 안 막히고. 근데 시속 50km로 간다? 그러면 고통이죠. 고역이고. 그랬을 때 쾌감과 불쾌는 속도에서 갈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속도가 빨라지면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소가 그 마법사 퍼포먼스죠. 그런 이제 어떤 즐거움을 2인 1조 또는 3인 1조를 통해서 빠른 홈케어를 하게 되면 휘리릭 꼼꼼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휘리릭 뚝딱 이렇게 했을 때 고객이 놀랍고 놀라움으로 저절로 더 계속 부르게 되는 왜냐하면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엔돌핀과 도파민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가죽 소파까지 클레오는 가르쳐 드림으로써 거실의 3종 세트를 최신속으로 에어컨, 창문, 패브릭 물론 이제 가죽까지 한 번에 3시간 안에 끝내야 한다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저희의 모토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께서 청소의 결과물뿐만 아니라 그 속도감을 통해서 고객에게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청소사가 전문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홈케어는 원래 꼼꼼히가 시작이었다고 봅니다. 꼼꼼하게. 그래서 티슈로 했을 때도 먼지가 묻어났지 않는 이런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많은 트라우마, 진상, 고객이 진상이고 나는 트라우마를 얻고 그런 것이 이제 그 거실 3종 세트 속도감을 이제 높이면 그 휘리릭 뚝딱 해서 그 어떤 호스트죠. 그 홈케어의 그 청소를 의뢰하신 클라이언트가 마음이 이제 빠져드는 거죠. 청소사, 그 청소 회사에게 그래서 홈케어는 꼼꼼히에서 휘리릭으로 진화했다. 속도감으로. 근데 빌딩 케어는 오히려 이제 속도였죠, 원래. 빨리빨리 그 청소를 해서 병원 청소도 그렇고 어떤 뭐 학원 청소도 그렇고 계단 청소도 그렇고 빨리 끝내는 거 있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제 건물주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이 건물은 오히려 분리수거가 더 중요하다. 어떤 건물은 그 거울까지 깨끗이 닦아주기를 희망하고 어떤 건물은 유리가 어떤 전망이 좋으니까 유리를 더 원하신단 말이죠. 뭐 10가지 항목을 다 완벽하게 해달라. 그러면은 물론 이제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어떤 주안점을 두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서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그 건물주이기도 하고 어떤 그 이제 클라이언트죠. 그 의뢰를 하시는 학원이든 병원이든
어떤 카페든, 예, 음식점이든 그런 이제 마음을 꼼꼼히 헤아리는 쪽으로 진화를 하는 게, 예, 지금 이제 흐름이다. 그래서, 예, 영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홈케어에서는 약간의 쇼맨십이, 퍼포먼스가 중요하고, 빌딩케어에서는 오히려, 예, 마음을 이제 다스려주는, 여기는 보니까 집사가 되는 거다. 여기는 저는 마법사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홈케어는 이제 마법사가 되는 것이고, 어, 그 빌딩 케어는 집사가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청소 사업의 영업학이 결국은, 예, 홈케어와 빌딩 케어로 나뉘는데 각각, 예,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예, 빠른 쾌감을 드리는 것으로 진화를 할 것이고, 홈케어는 그다음에 빌딩 케어는 지금 큰 회사가 하청을 주면서 그 원청사, 예, AM사일 수도 있고 건물주일 수도 있고 PM사일 수도 있고 FM사일 수도 있고 각 개별 사업장의 원장이나 대표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결국은 개별화로 나갔을 때 어떻게 보면 심지어는 이 B2B, 예, 빌딩 케어나 어떤 전기 케어, 종합 청소는 홈페이지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정도까지 진화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예, 또 넓은, 예, 많은 분들을 만나본, 예, 클레온 아카데미 안동화 어떤, 예, 저의, 예, 여러분께 자신 있게 브리핑 드리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제 청소 사업을 할 때 미시적으로 기술적인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그 영업 프로그램, 예, 매뉴얼 이런 것도 보시지만 전체 시장의 흐름, 그리고 이제 B2B의, 예, 개별화 원칙, 그다음에 B2C의 그 표준화 원칙, 약간 상반되거든요. 예, 개별화하는 것은 어떤 커스터마이징이기 때문에 표준화의 반대말이세요. 물론, 예, B2B도 어느 정도는 당연히 표준화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B2C도 개별화 원칙이 당연히 필요한데,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전체 흐름, 맥락을 짚어서, 예, 전체 청소 사업의 어떤 세부, 예, 전술 또는 전투 단계. 제가 그 제로표는 정치, 예, 전쟁의 어떤 결정 분야예요. 청소 사업을 할지 말지, 예, 제로편 원론. 그 다음에 이제 전략 단계로 넘어오면 그 이론적으로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전술과 전투가 되면 여러분께서 실질적으로, 예, 현장에 어떤 청소 스킬을 익히시고 또 학원에서 가르쳐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예, 클레온 아카데미에서, 예, 전쟁, 전략, 전술, 전투를 네 단계를 계속 여러분께 알려드려서,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떤 분야의 어떤 단계구나 하는 것을, 예, 좌표를 잊지 말고 기억을 하시면 실력이 훨씬 더, 예, 빨리 늘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